어제 조국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무언가 한 가지 사실을 시인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친문 구명 요청을 시인한 조국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어제 영장 심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오케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내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내가 감찰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후회하고 있다라고 권덕진 판사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검찰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조국의 저 발언이 나오니까 됐다. 오케이. 왜? 불법적 봐주기를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자백한 셈이니까 이쯤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겠구나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찌 나왔어요? 정반대로 나왔죠? 기각.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무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의 최고봉에 있는 게 민정수석이니까 민정수석이 만약에 감찰을 무마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사에 의뢰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풀어졌기 때문에 또는 해당 기관에 이첩시켰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이다?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 자기의 어떤 죄 혐의라든지 아니면 구속의 사유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내가 결심을 해서 결국은 내가 수석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지만 친문 인사들한테 간접적으로 전해드렸고 이게 고려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시인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시인한 셈이 되지만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당신이 민정수석이니까 결심을 하긴 했지만 당신 스스로의 직권을 남용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주위 사람의 압력과 어떤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측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구속을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하냐면 양날의 칼이다. 저희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또 소환이 되든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재판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느냐, 어떤 압력을 받았느냐, 어떤 식으로 고려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캐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러네요. 사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네요. 조국 수석에게 직간접적으로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친문 인사들이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분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구한텐 유리하고 누구한텐 불리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 얘기인데 바로 이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폭넓게 인정하더니 이거 뭐예요? 이런 건데. 자, 국정농단 사건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무슨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 남용 혐의로 예외 없이 100%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다 직권남용으로 다 감옥 갔는데 지금 조 전 장관도 똑같이 직권남용 협의 받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 아닙니까? 왜 조국에 대해서만 이 법이 관대해야 되는 겁니까? 조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법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런 비판에 대해서? 일단 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이 이제 개인 이익을 쓴 적이 잘 없다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병우 케이스죠. 그 당시에 그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을 시켜갖고 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있고요. 그 외에도 문체부 공무원 표적 감찰하고 인사 부당 개입하고 공정위 공무원 표적 감찰하고 인사 부당 개입하고 외교부 공무원 인사 개입 및 인사 부당 개입하고 스포츠 4대학 그 합동조사반 인사 부당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직권 남용을 저질렀던 우병우의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고요. 게다가 소위 말하는 묵인했다는 미르와 K 스포츠 재단들 최순실 관련돼서 묵인했던 것은 심지어 직권 남용도 아니고 직권 유기로 돼 있었죠. 그렇게 해서 9가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국 교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상당히 무리한 비교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게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이 다 이제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로서 이제 실제로 구속이 돼서 시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당시 담당했던 게 중앙지검이잖아요. 중앙지검.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 김 소장 말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이제 그 범죄 중대함과 혐의를 봐야 되지만 중앙지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비슷한 범죄, 비슷한 혐의로 구속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실형을 살려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서 이를 처리해봤기 때문에 아하.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은 똑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청구에 대한 결과는 뭐 아까 제가 사법 판단 존중하지만 청구에 대한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관심사는 여기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냥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재청구할 것이냐 아마 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혐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은 직무유기보다도 배나 큰 범죄거든요. 근데 직무유기도 있고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인데 거기는 인사개입이고 예.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를 감찰을 하다가 중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인사에 개입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 예. 거기 같은 경우 또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블랙리스트에 거기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단순히 범죄 혐의가 몇 개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범죄의 정도가 중요한 거다. 예. 그거를 보면은 배나 더 알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혐의가 더 중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내에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서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친문 쪽 이제 수사 들어가고 그 계획을 세웠을 텐데 어쨌든 그 계획이 약간 일그러진 거잖아요. 기각이 됐으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한 바 있는데요. 고위 공무원이 불법적인 판단을 단지 정무적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까지 된 마당에 그의 비위를 덮은 이 사안 조국 영장이 기각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장 재청구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아니 그냥 방향을 선회해서 구속보다는 일단 불구속으로 기소를 시켜놓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나을까? 아마 지금 계속 지금 계산기를 두들리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가는 게 맞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만약에 가족비리 막 불거졌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제가 아이나 집안 문제에 호소를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족을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우리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인에게 필요한 그 시점에는 가족에게 무관심했다는 점을 조금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법정에서는 특히나 강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조금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니 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조국 전 장관 재산도 많은데 자녀 얘기나 생계 얘기하는 것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특히나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부부 동시 구속하지 않는 거는 같은 범죄 혐의에 관해서이지 이렇게 좀 별개의 사건에서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다 이렇게 얘기할 땐 언제시고요. 이제 와서는 구속될 것 같으시니까 내가 아이들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시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 전 장관님?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까 제가 예.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걸 보고 좀 이중적이라는 저는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겉과 속에 다른 분이라고 남들이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저 때 청문회 때라든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돼야 되는데 막 터져 나왔던 의혹들이 가족들의 비리 관련이었잖아요. 사모펀드 비리하고 자녀 입시 비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혁주의자고 나 진보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부인이 하는 걸 내가 몰랐다. 그다음에 우리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입시를 부정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가는 걸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공익인권법에 따른 자기 자신이 직접 관여해서 이 위조한 걸로 지금 혐의를 받아서 지금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부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에 실제로 5천만 원 상당한 걸 청와대 격리해서 보내준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 비리와 관련돼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개혁주의자인데 개혁주의자 되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빠져나갔는데 어제 또 이제 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련돼서는 재판장에게 뭔가 좀 읍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저까지 구속이 되면 가족이 생계가 유태해지고 가족 자식들 제가 보살피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진정성은 누가 믿겠냐? 제가 볼 때는 정말 일관성 있게 좀 정말 한 번이라도 좀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요, 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억들 하세요? 아파요. 많이 강조했었죠. 구속되면 안 돼요. 아파서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데요. 궁금하시죠? 김민지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 중에 하나는 또한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사안도 참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는 아프다, 몸이 아프다, 뇌경색이나 뇌 출혈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구속이 됐을 때 그래서 뭐 보석을 청구하거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남편에 대한 구속 방어용으로 본인의 구속 상태를 감내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프다고 하셨으면서 저런 거 보석 청구 안 하고 그러나 궁금했는데 아하 이게 남편의 구속 방어용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따끈따끈한 영상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영장 심사 때 친문인사 요청이 감찰 무마에 영향 미쳤다고 인정하셨습니까?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전히 감찰 무마가 정무적 판단이란 입장이십니까? 기소되면 서울대 측에서 직위해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인분이랑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네, 조국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오늘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오후 아마 저게 딱 들어가는 시간이 오후 3시 48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취재기자한테 들으니까 3시 48분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가 나온 거는 몇 시요? 4시 24분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 그 영상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어쨌든 조 전 장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기각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어쨌든 부인 정경심 교수가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였습니다. 하종대 국장께서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가장 고마운 게 부인이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아예 적시를 했잖아요.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조국 장관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이번에 그 제가 보기에는 조국의 그 변호사 팀이 상당히 전략을 잘 짰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 혐의를 인정했잖아요. 혐의를 인정했다. 예, 혐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없으면 가족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구속돼 있는 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유죄가 될지언정 일단 구속돼서 재판되는 것만큼은 일단 구속은 벗어나자. 피하고 보자. 예, 구속은 이거는 피하고 일단 보자. 먼저 피하고 보자. 나중에 뭐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뭐 집행유예 나오고 뭐 하면 큰 문제 안 되니까 유죄는 나중에 유무죄는 나중에 다투고 여기서는 구속만 피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구속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구속은 피하게는 됐어요. 하국장 말씀대로. 구속은, 그래픽 좀 주세요. 예. 구속은 피하게는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은 피했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책임은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누군가는 방패로 삼고, 이 얘기인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영장심사 중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에게 오히려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한 청탁선 전화들이 오히려 많이 왔다. 저 박형철 백원우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나한테는 그런 청탁선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박형철 저 반부패 비서관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오히려 청탁선 전화가 많이 왔어요.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 두 번째. 자녀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조 전 장관의 어제 논리였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아내를 방패 삼아가지고 그럼 구속 피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비판.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한 좀 매정한 비판입니까? 뭐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상당히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걸 이제 박형철 비서관하고 백원우 비서관한테 떠넘기잖아요. 그럼 검찰이 만약에 공범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더 높다라고 판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사람을 다 이제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 뭐 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법원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 검찰에 많이 협조도 했고 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은 어떤 많은 청탁을 받아서 연결한 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청탁은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받아들이기도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또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지금 안 받아들이면 바로 조국 민정수석한테 모두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저기에서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의 추가 범죄 혐의를 잡아서 새롭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예. 게다가 특히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인이 구속된 상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기각했다는 설령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법에서 다른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나오거나 다른 게 나오더라도 개인적인 범죄가 나오더라도 영장이 지금 발부되기는 특히 동부지법에서 저 판사한테서 영장 발부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그러면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검찰을 비판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발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고민정 대변인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좀 제기될 수 있는 우려? 비판? 아니, 그럼 청와대 쪽에 유리하면 존중이고 불리하면 비판입니까? 이런 거. 또 하나,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나라는 게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인데, 아니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청와대가요, 이렇게 검찰을 대놓고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비판. 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되길, 이거 말이에요. 청와대가 지금 법원에 법 주는 겁니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까? 이런 비판. 김성현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거의 수사의 속도를 다 내고 있고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 보여주는데 예전 같으면 따로 부르고 전화하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지시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청와대도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것은 전화기 들고 정치하던 시대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론을 박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청와대. 제 생각에 조금 아쉬운 게 김 교수님. 지금 뭐 울산 함영 수사라든지 선거법 개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수사 진행 중이죠.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물론 청와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이나 윤두환 수석이 계속 그때그때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내놓을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계속 아니다 아니면 또 자기들 스스로의 관계자의 말을 전달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다른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번에도 법원 판단에 대해서 그냥 제 맨 처음에 나온 거 했으면 충분하다고 봐요. 존중한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하면 되는데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 법원이 잘 판단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는 조금 과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이나 청와대와 직간접적 연관된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네. 감찰 무마나 선거 개입이나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조금 좀 담대한 모습이나 좀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반응까지 좀 짚어봤습니다.